안녕하세요. 네. 모의고사 보셨어요? 이 점수 연연하지 마세요. 점수 연연하시고 시간 안배 잘 하는 건지, 또 우리가 배웠던 그 지문들이 나와서 어떻게 좀 이렇게 익혔는지, 그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점수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배웠던 지문에 나와서 틀렸다. 그런 것만 점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점수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자, 5월달에는 우리 요약서하고 이 책하고 같이 할 겁니다. 요약서 같이 책을 할 테니까 아마 진도는 이제 빨리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제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리지 않을 겁니다. 요약서에 있기 때문에. 자, 요약서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민법의 책에. 자, 우리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소법,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우리 시험범위 한번 봅시다. 우리 민법 총칙은 구성이 통칙, 그 다음에 자연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는 법률행위만 시험범위입니다. 법률행위 시험범위입니다. 자, 우리 민법 책에서 또 우리 물권법 한번 볼까요? 자, 물권법은 총칙하고 8가지 물권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죠. 8가지입니다. 한번 8가지만 외쳐볼까요? 첫 번째 뭐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우리 시험범위 아닌 건 뭐다? 질권은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자, 우리 채권법은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채권 총론은 전부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은 이 효력에서 나옵니다. 이 채권이 효력에서 나오고, 또 우리 채무불이행도 이 효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채권 강론 봅시다. 채권 강론은 크게 계약, 그 다음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 계약만 이제 시험범위입니다.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불법행위는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자, 우리 계약도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 이 계약의 종류를 주로 이제 우리 계약법 강론으로 칭하죠. 15개 전형계약 중에 몇 가지만, 3가지만,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범위입니다. 15개 전형계약 중에. 나머지 이제 친족법, 상속법은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이처럼 민법이 방대해요. 방대한 와중에 또 우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도 여러분이 굉장히 또 시험범위가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죠? 근데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약서 없는 분들 요약서 가져오시지, 저기. 말씀하셔야 요약서로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서 요약서로 합니다. 우리 관리실에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요약서. 자, 6페이지 한번 볼까요? 6페이지. 우리 분석 한번 봅시다. 민법 총칙. 우리 민법 총칙 분석합니다. 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봄으로써 어떤 부분이 시험에 출제됐고,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민법 총칙을 보면은 법률의 의의와 종류, 효력에서 작년에는 2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은 경연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부분들이 올해는 안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 부분들은 일단 익혀야 됩니다. 최소한 요약서에 있는 부분들은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법률의 목적과 해석을 보시면은 작년에 거기서 3문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3문제 나왔었는데 이 무효가 아닌 거, 반사의 질서, 이거는 매년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년마다 나오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이중매매가 중요하죠. 자, 25회 보면은 똑같이, 25회도 똑같이 나왔죠. 3문제 똑같이 나오고. 지금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자, 24회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24회, 25회, 28회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 질서, 이 적법성, 무효, 선량풍속, 사회질서 아닌 거 굉장히 중요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이중매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항상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목적과 법률의 해석에서 나온다는 거. 우리 해석은 27회 때 한번 나왔었죠. 5표시 무효원칙 한번 나왔습니다. 뭐 이번에도 나올 확률이 좀 크죠. 자, 의사표시 한번 보세요. 의사표시가 두 문제 이상 나오다가 작년에 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차고에서. 그렇죠? 자, 올해는 두 문제 이상이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 볼까요? 대리는 항상 두 문제 이상 나오죠? 두 문제 이상이 나오고, 항상 대리는 우리가 삼명관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우리 무효와 취소는, 자, 26회까지는 두 문제 이상 나오다가, 27회와 28회는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문제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무효 취소 한꺼번에 이렇게 나온다든가. 자,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은 경년제로 나왔습니다. 원래 27회 때 나와야 되는데 27회 때 안 나오고 작년에 나왔어요. 그렇죠? 뭐 올해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겠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법률행위에서 전체적으로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한 요약서 있는 부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출제 분석을 한번 봄으로써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내가 해야 되는지 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항상 보실 때 자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페이지 볼까요? 이제 법률의 총설. 자, 우리 법률의 총설하기 전에 우리 법률 사실, 첫 번째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법은, 법률 관계는 우리 사회규범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첫 번째 도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관습, 법.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주로 이제 사회규범인데 다양합니다. 이보다 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입니다. 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회규범을 우리가 말한다. 법률관계랍니다. 법률관계. 자, 우리 법률관계는 권리관계와 의무관계로 나타나죠. 권리관계와 의무관계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에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법 2조에 있는 신의 성실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위반하게 되면 이제 권리 남용이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규율되는 사회규범 우리가 말한다. 법률관계. 이러한 법률관계는 권리관계와 의무관계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우리 이제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 또 관계를 변동을 합니다. 변동. 권리 의무 변동. 자, 우리처럼 권리와 의무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대체적으로 따르잖아요. 그래서 의무를 생략한 채, 자,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면은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의무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이 나오고 또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법률 효과. 이처럼 우리 권리 변동, 즉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권리 변동 원인이 되는 게. 전부 다 동일합니다. 법률 관계, 권리 관계, 권리 변동, 법률 효과. 자, 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법률 사실이 있고, 법률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이 모여서 뭐다? 이제 법률 효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권리 변동 원인 보면은 법률 사실입니다. 자,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말한다. 법률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 사실은 다양합니다. 뭐 의사표시라든지 뭐 의사표시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라든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라든지 이러한 의사표시 또는 사망이라든지 고의라든지 과실이라든지 권리침해라든지 또는 심지어 선의, 우리가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선의도 우리 법률 사실입니다. 또는 뭐다? 악의도 법률 사실입니다. 선의라든지 악의도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사실. 이러한 법률 사실, 즉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개개의 구성 요소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냐?
법률 요건이 됩니다. 이러한 법률 사실이 모여서 이제 법률 요건이 되는데, 이러한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한 개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이 한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사망이라든지, 그렇죠? 또 두 개의 요건이 갖춰야만이 법률 사실 두 개의 요건이 갖춰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계약 같은 거, 청약에 대한 의사표시라든지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 이러한 법률 사실, 두 개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이루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법률 사실만 모여서 법률 요건이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이라든지. 자, 이러한 법률 요건은, 자,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요건은 두 가지 있다는 거,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자, 우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법률 요건에서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법률 규정은 의사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다? 의사표시,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계약은 법률 행위다. 법률의 규정이다.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다. 반드시 뭐다? 의사표시가 필요한 법률 행위라는 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 사망하기 전에 을에게 유언으로 승려를 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다? 유증이라 하죠? 유증을 한다든가, 유증을 해서 A 부동산을 누구에게 좀 주겠다? 을에게 주겠다. 상속인에 주겠다. 뭐 상속인 아니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갑은 전혀 이러한 유증 없이 또는 유언 없이 사망한 겁니다. 자,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다릅니다. 자, 이 경우는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의 행위다. 그렇죠? 우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의사표시. 몇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요? 에? 하나의 의사표시잖아요. 일방적으로 유언 증여한 거잖아요. 하나의 의사표시, 즉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그렇죠? 이거는 법률행위예요. 자, 이거는요. 유언이나 유증이 없이 사망한 겁니다. 이거는 법률행위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 규정입니다. 사망과 동시에 의사표시 필요 없이 사망과 동시에 뭐다? 이런 가부 권리와 의무는 누구한테 상속되는 거예요? 을한테 상속됩니다.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이처럼 법률의 규정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안 하다?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만 시험범위잖아요. 그렇죠? 우측 보면은 자, 의의라든지 요건, 종류, 목적,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법률 사실에서 인간의 정신작용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작용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인간의 정신작용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우리가 말한다? 용태랍니다. 용태. 자, 그렇지 않는 거 우리가 사건이랍니다. 사건. 인간의 정신작용과 상관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 우리가 말한다? 이 사건이랍니다. 뭐 사건은 출생이라든지, 또는 사망이라든지, 시간의 경과라든지,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사건입니다. 사건. 인간의 정신작용과 전혀 상관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자, 우리 용태는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내부적 용태와 예부적 용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부적 용태. 다시 우리 내부적 용태는 적법행위와 입법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입법행위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불이행.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이거는 우리 채무불이행 몇 개가 있다? 세 가지. 뭐가 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행위 있죠? 우리 시험법에 있는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한다 입법행위랍니다. 우리 적법행위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준법률행위였습니다. 자, 이 준법률행위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책 그 다음 페이지, 요약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에. 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자, 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인간의 정신작용으로 인간의 정신작용이 요소라는 거. 인간의 정신작용이 요소라는 거. 공통점이 인간의 정신작용이 요소라는 거. 자, 그렇지만은 준법률행위 법률행위 효과는 공통점은 인간의 정신작용이 요소라지만은 효과가 다릅니다.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표시를 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당사자 의사표시. 자, 그렇지만은 이 준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의 규정. 그래서 인간의 정신작용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효과가 이 준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 점에서 다른 점이다. 그래서 이 준법률행위는 우리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언제요? 보면은 26회 때, 그렇죠? 26회 때 준법률행위가 독자적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준법률행위는 8페이지 세 가지, 우리 표현행위와 비표현을 나누는데 표현행위만 잘 알아두시면 세 가지. 의사통지. 우리 의사통지는 각종의 최고, 거절을 우리가 말한다. 의사통지라고. 간념의 통지는 사실통지라죠. 각종의 통지, 승낙으로 단순한 사실을 통지하는 걸 말합니다. 관념의 통지랍니다. 감정의 표시는 용서라는 게 감정의 표시.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거는 이 도표 이렇게 애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이 법률행위는 적법행위에서 이렇게 분류된다는 그래서 준법률행위와 법률행위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같이 인간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한다는 거. 다만 효과에서 법률행위보다 당사자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준법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그 점에서 다른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변동을 한번 봅시다. 이게 복잡하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제가 처음 할 때도 강의할 때도 원래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다 보면 여러분 머리 아파서 못 합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도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변동도 잠깐만 한번 봅시다. 변동. 우리 변동하면 항상 권리 변동 이렇게 하게 되면 세 가지. 발생, 우리는 취득이죠. 취득,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발생만, 우리 요약서 제일 하단에 있죠? 이 발생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발생은 원시적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자, 원시 취득은 최초로 취득한 거죠. 전에 없었던, 참 봅시다. 전에 없었던 권리가 하나 새로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말한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건물의 신축이라든지 취득시효라든지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시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오시냐면요. 무주에서 선의로 건물을 취득했는데 유실하여 매장물로 발견됐다. 유실되었지만 매장물로 발견됐다. 되었지만 매장물로 발견됐다.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우리는 무주물 선점. 우리 무주물 선점은 부동산은 무주물 선점할 수 있다 없다.
저 우리 남해에 섬 많잖아요. 부동산. 이거 내 거 최초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가 겁니다. 부동산은. 그렇죠? 근데 동사는 무중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무중을 산정할 수 있다. 무중은 선의 취득. 선의 취득. 건물은 건물 신축. 건물 신축. 취득은 취득시효. 우리 배웠었죠? 취득시효. 취득시효. 자, 유심은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 자, 매장물은 그대로 나왔죠? 매장물. 또 하나 이제 우리 첨부가 있죠? 우리 첨부를 세 가지를 첨부를 합니다. 부합, 호나, 가공을 우리가 첨부를 합니다. 첨부.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선의 취득. 권리를 전에 없었던 권리 하나 취득한 걸 우리가 말한다. 원시 취득한다. 자, 원시 취득이 있고 이제 승계 취득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다시 우리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우리 많이 나왔었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포괄 승계. 자, 우리 설정적 승계는 전 권리자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 권리자 권리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시키는 걸 우리가 말한다. 설정적 승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인 A라는 부동산에 뭘 가졌습니까?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소유권. 자, 전 권리자 권리는 그대로 소유권, 갑의 소유권 그대로 놔둔다고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새로운 권리를 취득시켜요. 소유권 그대로 놔두고.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든가,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든가,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든가. 전 권리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지만 새로이 권리를 취득해 하는 거 우리가 말한다. 설정적 승계랍니다. 설정적 승계. 자, 이제 우리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있죠? 우리 특정 승계 한번 읽어봅시다. 네. 매매 교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포괄 승계는 읽어보시죠. 이걸 우리가 뭐한다? 포괄 승계한다. 진짜 내가 요약서는 자주 이제 익힐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읽을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크게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만 이 발생을 알아두시고 하나만 더 우리 소멸해서 우리 변경은 뭐 주체가 변경한다. 내용이 변경된다. 뭐 작용이 변경이 있습니다. 뭐 알아두시 마시고 복잡하니까 소멸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절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거는 권리 자체. 자, 우리 권리 자체가 소멸된 거는 목적물이 멸실됐다든지 목적물 멸실됐다든지 소유권 포기라든지 또는 소멸시효라든지 채무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다? 권리 자체가 소멸된 겁니다. 상대적 소멸은 주체가 변경되는 거예요. 주체가 변경. 주체 변경. 여기 있는 주체 변경과 똑같아요. 자, 갑이 을에게 매매하게 되면은 소유권은 갑에서 누구한테로 바뀌어요? 을한테. 주체가 변경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말한다. 상대적 소멸입니다. 상대적 소멸. 주체가 변경되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첫 시간부터 이게 하게 되면 머리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지 않고 또 시험도 자주 나오냐? 뭐, 그것도 아니니까 최소한 이렇게 더 요약서 있는 부분만. 그 뒷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와요. 문제가 뒷페이지 있죠? 전부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요약서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거의 95%가 기출문제 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책에 있는 거, 이 요약서 없다 한다면은 포스트잇 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충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여러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요약서는. 이제 단권화 시켜야 됩니다. 책을 보려면은 이제 오래 걸리는 시간이, 그렇죠?
설명은 잘 되어 있습니다. 책. 그러니까 모르면 뭘로 보시라는 거예요? 책을 보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약서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1번. 자, 이거는 여러분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책을 보고 또 우리 공부했던 거 보고 한번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사실이다. 우리 계약은 뭐라 했어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 계약은 법률 요건이다,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 중에서 아까 우리 뭐라 했어요? 법률 행위라 했잖아요. 우리 법률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 계약이 성립된 거다?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입니다. 우리 법률 요건 두 가지 있다 했죠. 하나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쭉 보면은. 자, 12번 볼까요? 1번 봅시다. 11번. 11번은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이제 순위 승진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았던 작용의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이다. 1순위가 말소되면 2순위가 순위 승진하잖아요. 이걸 뭐다? 작용의 변경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법률행위 알아두시고. 자, 법률행위 의의입니다. 자, 우측 한번 볼까요? 박스. 자, 법률행위 첫 번째 법률행위란 권리 변동을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자, 의사표시 가로하시고 법률 요건도 가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란 뭐다?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자, 왼쪽에 보면 그림 보면은 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했죠. 한 개 의사표시든 두 개 의사표시든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예요, 법률 요건이에요. 의사표시는 적기자 법률 사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했잖아요. 뭐 청약의 의사표시라든지 승낙의 의사표시라든지 법률 사실입니다. 자,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와 이 법률행위는 다릅니다. 다시 우측에 보시면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이다. 자, 세 번째 보면은 법률행위 의사표시는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이면은 법률행위도 뭐다? 무효 취소입니다. 무효 취소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의 요건은 두 가지 반드시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뭐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두 가지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법률행위가 법률행위 요건은 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두 가지 다 갖춰져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봅시다.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 성립 요건은 그 성립 요건 중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을 합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 일반적 성립 요건만 갖춰서는 안 되고 특별하게 또 요구되는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특별하게 성립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측에 한번 봅시다. 자, 5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우리 질권 설정, 질권은 시험법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전당포, 돈을 빌려면 시계를 맡기고 전당포에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뭘 줘야 돼요? 자, 질권이 설정하는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춰져 있죠? 당사자가 존재하죠? 두 번째, 목적이 있죠? 돈을 빌릴 목적. 세 번째 뭐예요? 의사표시가 존재하잖아요. 그것만으로 질권이 성립 안 된다고. 시계를 인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돈을 빌려주잖아요. 전당포에서. 그렇죠? 이거 뭐예요? 물건의 인도입니다. 물건의 인도. 그래야만이 질권이 성립됩니다. 자, 네 번째도 보세요. 우리 여물계약. 우리 여물계약은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으로 여물계약을 했잖아요. 계약금 계약. 자, 우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참 당사자가 존재하고, 그렇죠? 두 번째 목적이 있고,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죠.
이것만 해서 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 안 된다고. 뭘 지급해야 된다? 물건인도 또는 뭐다? 금전의 지급,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만이 뭐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 이처럼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다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우리가 말한다. 특별적 성립 요건이란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우리 혼인신고. 자, 우리 당사자가 남녀가 결혼합니다.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은, 자, 당사자가 존재하고 남녀가 존재하고 목적이 있고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그것만 해서 법률행위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뭘 해야만이 법률행위 성립돼요? 신고를 해야만이. 혼인신고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적 성립 요건입니다. 특별적 성립 요건. 그래서 이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적 성립 요건 구별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섯 가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목적이 존재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처럼 한 가지라도 흠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라 했어요? 불성립 또는 부존재입니다. 불성립 또는 부존재다. 즉,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은 이제 뭐가 또 갖춰져야 된다? 효력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된다고. 성립 요건과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하나는 성립 요건, 또 하나는 효력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 이처럼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일반적 효력 요건은 세 가지 있습니다. 단지 당사자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뭐 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능력 있죠? 첫 번째 어떤 능력? 권리 능력. 우리 권리 능력은 살아서 숨만 쉬면은 권리 능력이 있다 했죠? 모든 사람은 권리 능력은 평등합니다. 그렇죠?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 능력입니다. 자, 의사 능력은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마다 인식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정신 상태로 우리가 말한다. 의사 능력입니다. 자, 우리 의사 능력 없는 사람 뭐라 하죠? 의사 능력 없는 사람. 의사 무능력자. 자, 우리 의사 무능력자는 학자들이 우리 민법에 규정 없지만은 세 사람을 우리 의사 무능력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취자, 유아, 광인, 정신병자. 이 세 사람을 뭐라 한다?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이런 사람과 법률행위 하게 되면요. 무효, 취소. 무효입니다. 무효. 이런 사람과 법률행위 되는 무효입니다. 무효.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다. 자, 세 번째 능력은 뭐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 행위 능력 독자적으로 뭐다? 법률행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말한다. 행위 능력자랍니다. 자, 이번에 행위 능력자가 없는 사람을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입니다. 우리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에 규정됐어요. 세 사람. 누구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을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 자, 이러한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면은 무효다, 취소다?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이처럼 당사자가 말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효력 요건은 두 번째, 목적이 뭐야 된다? 확정돼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성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의사표시가 뭐야 된다? 일치돼야 되고, 또 뭐야 된다?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에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자, 이런 일반적 성립 요건 외에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 특별적 효력 요건입니다. 자, 밑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우리 당구장 표시는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요건이 아닌데 작년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럼 어떤 요건이에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듣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에 요건에 불과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건에 불과합니다. 이전 등기 요건에 불과하지 어떤 보다 효력 요건이 아니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나왔었죠? 또 우리 하나의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라든지 인도,
우리 물권 변동에서 등기, 인도도 뭐다? 특별적 효력 요건이다. 특별적 효력 요건이다. 자, 이처럼 일반적 효력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처럼 성립 요건과 일반적 성립 요건과 일반적 효력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제 법률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법률 효과가 유효합니다. 그렇죠?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률 효과, 효력 요건이 한 개라도 흠이 있으면은 효력 요건에서 한 개의 흠이 있으면 어떤 문제다? 무효와 취소 문제입니다. 무효와 취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무효와 취소는 성립 요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 안 갖춰져 있다는 거요? 그렇죠? 갖춰져 있는 거예요. 무효와 취소는 일단은 효력 요건은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만이 효력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립 요건이 갖춰지고 효력 요건이 한 가지 흠이 있으면 이제 무효와 취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성립 요건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효력 요건에서 한 가지 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한 능력자가 법률에 한다든가 의사 능력자가 법률에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사람은 무효와 취소 문제입니다. 무효와 취소 문제입니다. 자, 그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효와 불성립은 구별하셔야 된다고. 우리 불성립은 아예 뭐다? 성립 요건도 갖춰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무효는 성립 요건이,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밑에 하단에 지문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시죠, 한번. 맞아요, 틀려요. 아니, 법률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이 갖춰야 된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갖춰야 우리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렇죠? 틀렸죠? 효력 요건이 갖추지 않아도 당사자에 의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효력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니까. 법률 요건과 효력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된다. 그래야마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 그림 보면은 일반적 성립 요건 S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효력 요건 S 하면 뭐예요? 법률 효과가 발생.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무효와 취소 간단히 한번 봅시다. 자, 이처럼 효력 요건에서 한 가지 흠이 있으면은 무효와 취소 문제입니다. 다시 그대로 보세요. 9페이지. 자, 이처럼 효력 요건에서 흠이 있으면은 한 가지 흠이 있으면 무효와 취소 문제입니다. 무효는 뭐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행했으면은 돌려달랄 수 있다, 없다? 있다. 돌려달랄 수 있는 게 뭐라 했었죠? 부당이익반항입니다. 부당이익반항. 자, 우리 취소는 일단 유효합니다. 일단 유효합니다. 취소권자가 뭘 해야만이? 취소를 해야만이 소급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으면 돌려달랄 수 있죠. 이게 취소입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흠이 있어도 취소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자,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법률의 종류입니다. 자, 법률의 종류는 우리 책에 없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법률의 종류 보면은 책은 21페이지부터 있죠. 21페이지부터. 자, 중요한 것만 일단 봅시다. 우리 다시 요약서 보시면은 10페이지 보시면은 법률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독행위, 두 번째 계약, 세 번째 합동행위로 나뉩니다. 먼저 의사표시 수를 봅시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의 수가 몇 개예요? 한 개. 그렇죠? 한 개고. 계약은요. 반드시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 된다. 그 점에 있어서 합동행위와 같습니다. 합동행위도 반드시 의사표시가 몇 개 된다? 2개 됩니다. 이처럼 의사표시 수가 다 다르죠. 또 방향도 다릅니다. 단독행위는 한쪽 방향이죠. 이게 한쪽 방향이다. 한쪽, 뭐 이쪽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방향이지. 한쪽 방향이다. 한쪽 방향이다. 단독행위는. 자, 그렇지만은 계약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입니다.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 의사표시가 합치돼서 뭐다?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다. 자, 합동행위는 한쪽 방향이란 구심점이 있습니다. 한쪽 방향에는 구심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자, 사단법인은 사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한 사람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뭘 성립한다고요? 사단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인데 구심점이 있다는 거.
자, 우리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참 잘 나온 게 이제 이 단독행위입니다.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누구한테 도달해야만이 상대방한테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취소도 단독행위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뭐 해야 된다?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우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최소한 8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했죠? 자, 우리 요약서 있는데 한번 외쳐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지, 다섯 번째, 삼계, 여섯 번째, 추인, 일곱 번째, 취소, 여덟 번째, 철회. 어떻게 외우셔야 했어요? 고미, 복면에서 해제, 해지하면 상추나 취남을 처리다. 8가지 정도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상대방이 없는 단은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성립과 동시에 뭐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완성으로보다 이 효력이 발생하는, 곧 효력이 발생한 걸 우리가 말한다. 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방이 없는 단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의 포기라든지, 두 번째, 채무 면제, 유언 위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3가지는 꼭 외우듯이 바랍니다. 자, 우리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인데 합동행위는 뭐예요?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계약은 15개 전형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15개 전형계약.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시험 범위죠. 자,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알아두시고. 자, 그는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입니다. 법률 효과에 따른 크게 이제 2가지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의무부담행위. 자, 의무부담행위는 이행 문제를 남깁니다. 채권행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이 법률 행위를 우리가 말한다? 채권행위랍니다. 이 채권행위는 이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즉, 이행 문제를 남긴다는 거. 자, 그렇죠. 우리 처분행위는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 처분행위 2가지 가장 대표적인 게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입니다. 자,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말한다? 물권행위입니다. 우리 변동을 했어요. 발생, 변경, 소멸을 우리가 말한다. 변동했잖아요. 물권 변동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랍니다. 준물권행위는 물권 위의 재산권입니다. 물권 위의 재산권의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말한다. 준물권행위입니다. 자, 우리 매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우리 매매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자, 우리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만 약정을 하고 또 을은 대금 지급 약정을 함으로써 이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이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 갑은 매도인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자, 채무는요, 어떤 의무를 부담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매수인도 채권을 가지고 있죠. 상대방한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무는요, 매매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다. 자, 이 단계에서 보면은 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러한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잖아요. 이러한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거 우리가 말한다? 채권행위란다. 우리 채권행위는 자, 이행 문제를 남겨요, 안 남겨요? 남기잖아요. 우리 매도는 어떤 이행 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매수인은 뭘 해줘야 된다? 대금을 지급해줘야 된다. 이행 문제를 남기죠. 자, 우리 이행 문제를 남기려고 우리가 말한다? 의무 부담행위란다. 의무 부담행위. 자, 그러면 이 단계 지나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일체 서류를 교부하고 을은 뭘 지급합니까?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뭐라면은 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즉,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 소유권 취득. 한쪽은 갑은보다 소멸하고, 그렇죠? 소유권을 소멸하고, 한쪽은 을은보다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이 단계 우리가 말한다. 이행 문제 남겼어, 안 남겼어? 이게 남기지 않았잖아요. 이 단계 우리가 말한다. 물권행위란다.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 우리가 말한다. 처분행위란다. 처분행위. 자, 우리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 재산권 권리 변동입니다. 재산권을 변동시키는 걸 우리가 말한다. 준물권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채권 양도. 자,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입니다.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돼요. 우리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자, 변제를 하지 못했는데 마침 을도 누구한테, 병한테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 그래서 을이 병한테 가진 채권을 누구한테 양도를 합니다. 갑한테 양도를 하고 갑의 채무를 부담해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도인, 양수인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병을 제3채무자로 합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병한테 받을 채권을 누구한테 전부 양도하고 갑한테 양도하고 갑한테 가지는 채무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갑과 을은 이제 이행 문제가 남겼어, 안 남겼어요? 안 남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분행위입니다. 이처럼 채권 양도도 뭐다? 물권 이외 재산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이거 우리가 말한다. 준물권행위랍니다. 준물권.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채권 양도와 무채 재산권 양도,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채무 인수는 이 준물권행위가 아닙니다. 채권 양도입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밑에 보면은 우리 기출 지문 봅시다. 자, 3번 보시면은 준물권행위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뭐가? 채무 인수는 아니다 했잖아요. 채권 양도와 무채재산권 양도와 채무 면제입니다. 우리 무채재산권 양도는 지적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신용권이라든지 의장권이라든지 인물마다 디자인권으로다 무채재산권이란다. 무채재산권 양도라든지 채권 양도는 이 준물권행위입니다.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라는 거. 물권행위와 같죠? 그 점에 있어서. 자, 쉬었다 합시다.